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서울 강북에 사는 여성이에요. 저는 오늘로 파혼한 전남친을 한 방 먹인 지 346일째를 맞이했어요. 무슨 커플 기념이나 결혼도 아닌 일을 날짜를 세고 있냐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야 남자들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어서요. 사연 채널을 듣고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결혼 전 파혼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연을 보내 나름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한테도 말 못했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정도가 됐으니 제 마음도 많이 나아졌나 봐요. 진짜 저는 제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 잘했던 모습도 다 계산된 거라 생각하니 솔직히 아직도 열받기는 해요.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친절하게 해줘도 의심부터 하게 됐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인간이 했던 말종짓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남자를 만난 건 같이 골프를 쳤던 지인을 통해서였어요. 저는 사실 골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회사 동료들 중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면서 그들과 좀 더 잘 어울리려고 한 6개월 정도 강습도 받고 골프 치는 지인에게 따로 배우기도 했었어요. 지인과 제가 골프 치는 모습을 보던 남친은 아주 싹싹하게 인사를 했었죠. 안녕하세요. 저 연희 대학 동창 김영석입니다. 박현지 씨 이름도 예쁘네요.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별 말씀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반갑습니다. 그날 인사를 하고 얼마 안가 지인은 남친이 자꾸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면서 만나보겠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도 영석이 잘 아는 건 아니거든? 대학 같은 과 나오긴 했는데 우리 과 사람이 좀 많니?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다가 사회에 나와 다시 만난 거라. 땡땡물산 다니고 똑똑하다는 거밖에는 몰라. 근데 네가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봐. 하도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연락했어. 그냥 가볍게 만나보고 적당한 선에서 끊어도 돼. 그렇게 저와 남친은 만나게 됐는데요. 남친은 처음부터 저한테 얼마나 잘 맞춰주고 자상하던지 한 번 봤는데도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저처럼 골프가 좋아서가 아니고 일 때문에 배웠다는 것도 같았고 취향이 소박한 것도 호감이었어요. 남친의 끈질긴 들이댐에 저는 결국 그 사람과 사귀게 됐죠. 남친은 제가 야근이나 회식으로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에는 아침 일찍 저희 집 앞에 와서 전화로 저를 깨워주고 회사까지 데려다 줄 정도로 잘했어요. 안 와도 된다니까. 내 체력이 그렇게 부실하지는 않아서 어제 정도 야근이면 그냥 전철 타고 출근 가능해. 에휴, 그런 게 쌓이면 만성피로가 되는 거야. 영석 씨도 건강 잘 챙겨야지. 내 걱정만 하면 어떡해. 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있어. 참, 내가 저번에 사준 비타민 B 잘 챙겨 먹고 있어? 꼬박꼬박 먹어야 돼. 이러니 제가 안 좋아할 수 있나요? 그냥 혹해서 푹 빠졌었죠. 저희가 사귀고 반년도 안 되었을 때 남친은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현지야, 내가 뭐 잘났다고 할 건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 회사 다니는 거 그 정도뿐이라는 거 알고 네가 나한테 과분한 거 다 알아. 그래도 너랑 결혼해야 내가 살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잘 맞는데 같이 사는 거 좋지 않아? 생각해봐. 우리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재밌겠어? 결혼하자. 제가 대답을 못하고 망설였더니 남친은 며칠 후 퇴근 시간에 저희 회사 앞에 백송이 장미꽃다발을 들고 와서 회사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박현지, 결혼하자.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한다. 왜 이래 영석씨. 창피하고 닭살도다. 이러지 말고 일어나. 현지야, 대답해주라. 나 너 없이 못 살아. 나 너 좋아하냐? 그래, 많이 좋아한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렇게 가요 가사까지 인용해가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거리에서 목청을 높인 남친을 겨우 일으켜서 다른 데로 갔지만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고 제가 많이 사랑받는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도 했죠. 알았어, 결혼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고맙다, 연자. 내가 정말 잘할게.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남친은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자 어린애처럼 좋아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무척이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사실 저는 아빠가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셔서 한동안 아빠 자리를 그리워했는데 그걸 남친이 메꿔줬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고 친구들한테도 자랑 많이 했네요. 저와 남친을 소개해줬던 지인도 좋아했고요. 남친은 어머니를 중학생 때 여의고 아빠와 누나랑 살았다고 했어요. 두 분 모두 인상이 좋으셨고 인사하러 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엄마도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남친한테 참 잘했고요.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이 양가 인사만 드렸는데도 벌써부터 우리 사위라고 노래를 하실 정도였어요. 한 번은 외가일로 해외에 엄마가 다녀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가는 게 많이 까다로웠을 때인데요. 외가 장례식 때문에 해외에 다녀오신 엄마는 저희 선물을 좀 사오셨는데 제 것보다 남친 걸 더 많이 챙겨오셨더라고요. 우리 사위 이번 주 집에 올 수 있다니? 잠깐 들리라고 해. 아니지, 아니다. 요새는 오고 가고 그렇게 부르는 것도 실례지? 나도 해외 갔다 와서 아직 격리도 해야 하고 네가 김서방 만나면 이것들 좀 전해줘라.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걸로 골라달라고 그렇게 가져온 거야. 엄마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김서방 소리가 그렇게 나와? 그리고 내 거보다 왜 영석 씨 선물이 더 많은데? 벌써 사위만 챙기는 거야? 사위 사랑은 작물하더니. 아휴, 이거 사. 너한테 그렇게 잘한다는 게 어떤 놈인들 안 이쁘겠니? 게다가 영석이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다며. 그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서 말이야. 해줄 수 있는 거 해줘야지. 그렇게 엄마는 남친을 잘 챙겨주셨고 남친도 저희 엄마한테 늘 살갑게 잘했는데요. 저희가 막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무렵부터 남친 태도가 변해갔어요. 사실 그 전에 양가 상견례를 할 때 남친 누나가 했던 말이 좀 의미심장하긴 했어요. 상견례 후 주차장에서 남친이 차를 가지고 나오는 걸 기다릴 때 남친 누나가 이러더라고요. 사실 내 동생이긴 하지만 영성이 성격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결혼 결심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내가 누나여도 감당하기 힘들 때 많거든요. 저는 나중에 현지 씨 마음 바뀌는 일이 생겨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때 왜 누나가 자기 동생을 저렇게 말하는 거지? 하고 좀 의아하기도 했고 누나로서 별로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무리 제가 올케가 될 입장이었지만 동생 흉을 남한테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였어요. 저와 혼수 의논도 하고 살집도 알아봐야 되는 남친이 자꾸만 약속을 미루고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회사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하며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마치 결혼을 미루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석 씨,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무래도 결혼을 미루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말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생겼어?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나한테 못할 말이 뭐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바빠서 이것저것 신경을 못 쓰겠어. 내가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때까지는 연락 좀 자제해 줄래? 네 카톡에 전화에 정신없어 죽겠어. 남친의 차가운 말투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적지 않게 상처를 받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알겠다고 했죠. 항상 상냥하고 자상하기만 하던 남친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회사 앞에 찾아가도 저를 못 본 척 한다던가 제가 가서 인사를 하면 귀찮다며 짜증을 낸다던가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바쁘니까 예민해져서 그런 거려니 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저희 집에 슬픈 일이 생겼어요.
바로 엄마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사실 엄마는 지병이 있으셔서 몸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셨는데요. 나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저희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실 줄은 저도 제 남동생도 몰랐기에 그 슬픔이 더 크기만 했어요. 엄마가 남친을 유독 예뻐하고 저한테 잘해주길 간절히 바라셨던 것도 당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더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도 몇 년간 많이 좋아지셔서 외삼촌하고 해외에 있는 외가 친척 댁에도 다녀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망연자실 하기만 했어요.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을 받으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카톡을 남친한테 남겼는데 남친은 단 한 번의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나서야 남친은 겨우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것도 회사 퇴근하자마자 왔다며 오만 유세를 다 떨면서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가셔? 진짜 놀랐네. 놀라긴 했어. 내가 보낸 톡에 답 하나도 없길래 별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래. 아무튼 너나 네 동생도 경황이 없겠다. 기운 내라. 그러더니 생판 남처럼 밥만 먹더니 냉큼 일어나 가버리는 거 있죠. 저는 발인도 해야 하고 장례도 치러야 하니 남친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문자 한 줄 보낼 정신이 없었지만 그런 행동들이 너무 섭섭하긴 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모두 끝나고 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남동생이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김영석이라는 사람 매형되는 거 맞아? 아니, 엄마 가시기 전에도 보니까 혼수 같은 것도 준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 것 같더니만 이것 좀 보라고. 이게 그 사람이 부자라고 내고 간 봉투야. 라며 남동생이 내민 봉투에는 김영석 집안 대표라고 써 있었어요. 게다가 부조금은 5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집안 전체에서 5만 원을 했다는 건데요. 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생전에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장모 되실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그 집안 전체가 그렇게 보냈다면 그건 더더욱 어이가 없었죠. 생각해보면 남친은 장례식을 치르는 낙골당에도 따라오지 않았고 저희와 함께 밤을 새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 남자가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걸 그제야 눈치챘어요. 제가 너무 둔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그만큼 남친을 믿었다던지요. 아무튼 제가 많이 어리석었다는 건 인정해요. 갑자기 남친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도 만나는 것도 싫어졌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건 맞지만 언제부터 제 톡과 전화를 씹고 엄마 장례식에서 한 행동이나 부조금을 보면 저를 거절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했으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툭 까놓고 결혼하지 말자라던가 아니면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하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연락이 없으니 갈수록 답답함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완전히 마음에서 남친을 놓지 못하고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남친이 SNS에 친구들과 술자리 가진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더니 친구들과 히덕거리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걸 본 후로 저는 답답함과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어 갔어요. 저랑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다는 건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나 영석이 누나예요. 꼭 할 말이 있는데 저 좀 볼래요?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실은 요즘 영석 씨가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도 잠깐만 있다 갔었고요. 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남친의 누나는 제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현재 씨랑 영석이 헤어지게 돼도 현재 씨한테 뭐라 안 한다고요. 아무래도 영석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수 준비도 늑장을 부리는 게 맞을 거예요. 양다리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조금 신경질적으로 물어봤어요. 남친 누나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저한테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처음 보는 여자하고 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손을 잡고 뭐라고 킥킥대며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누가 봐도 영락없는 커플의 모습이었어요. 현재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제 동생이지만 영석이 진짜 계산 빠르고 의리 없어요. 그런 점은 저나 아빠도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현주씨는 영석이 그런 점까지 다 알고 만나는 건가? 아빠랑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요. 걔가 이런 식으로 여자들 놓고 저울질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친누나인데 이렇게까지 말하면 어떤지 알겠죠? 저도 제 계산 빠른 짓에 제 예금 통장도 날리고 장난 아니었어요. 제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날려놓고 누나가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놈이에요. 그 자식한테 너무 상처받지 말고 얼른 털고 잊어버리세요. 이런 말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저도 마음이 찜찜해요. 참, 그리고 이거요. 어머니 조의금이에요. 아빠와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녀석 또 말도 안 되는 짓 했을 게 뻔하니까요. 이건 어쨌든 사죄하는 마음도 포함된 거니까 받아줘요. 그제야 저는 그동안의 남친 행동이 전부 이해가 갔어요. 어느 순간 저보다는 집 앞에 그 여자가 낫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를 냉대했던 거죠. 저는 더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놈과 바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외삼촌과 외숙모가 저희 집에 와 있었는데 저는 두 분과 남동생 있는 자리에서 남친에 대해 말하고 이 결혼을 없던 걸로 하겠다고 밝혔어요. 외삼촌 외숙모도 그렇고 남동생도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며 화를 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세 사람을 진정시키고 제가 알아서 마무리 잘하겠다고 했어요. 누나, 그 자식 헛소리하면 당장 연락해. 내가 거기가 어디든 무조건 가서 그놈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저렇게 계산 빠른 사람은 그런 걸 빌미로 고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 나도 더는 바보처럼 당하지 않을 거니까. 저는 연락이 안 되는 남친을 만나러 불쑥 그 사람 회사로 찾아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오려면 연락을 하고 와야지. 나 바빠. 돌아가. 이런 예의 없는 거 나 용서 못해. 아, 그래? 나 그럼 이거 니네 회사 게시판에 올린다. 이 회사에 내 지인 한 명 없을 것 같아? 저는 핸드폰으로 남친 누나가 보낸 동영상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남친은 아주 혼비백산해서 저를 끌고 카페로 가더군요. 자리에 앉은 남친은 자기가 언제 당황했냐는 듯 태도가 싹 바뀌어서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뭘 잘했다고 그렇게 쳐다봐. 너 이 결혼 파토 낼 거지? 그럴 거면 정확히 말을 하라고. 그냥 피하기만 하지 말고. 그러자 남친은 제가 하찮 타는 듯 피식 코웃음을 치더군요. 지가 눈치 더럽게 없으면서 누구 탓을 해. 야, 박현지. 내가 그렇게 톡 씹고 전화 안 하면 당연히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어디서 늙고 병든 엄마 맡기라고 나를 감쪽같이 속여? 뭐라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속였다는 거야? 니네 엄마 암 수술 받았던 거 왜 말 안 했냐? 니네 엄마 병원비 대다가 누구 등골 빠지라고. 니네 외할아버지가 돈 좀 있고 건물 있대서 내가 너 찍었던 거야. 나도 그런 뒷조사 다 하고 들이대지. 아무나랑 사귀겠냐? 근데 니네 엄마 돌아가시면 뭐 네가 받을 게 있겠냐? 네 외삼촌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리고 니네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돈 많은 거 아닌가 보더라. 내가 니네 외삼촌이랑 인연 좀 트려고 골프라도 치는지 알아봤더니 이건 뭐 골프가 다 뭐야? 노인네가 밭에서 나물이나 캐고 있고 지질이 궁상을 떨고 옷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이 말이야. 내가 그때 니네 집 볼장 다 봤다 생각한 거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기 전에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마터면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릴 뻔했잖아. 외삼촌은 서울 근교에 넓은 땅을 갖고 계셨고 그건 외할아버지 도움이 아닌 순전히 외삼촌이 번 돈으로 산 거였어요. 거기에 전원주택 여러 채를 지어서 분양한 외삼촌은 남은 땅을 그곳 주민들에게 대여해주고 같이 밭농사를 하셨거든요. 외삼촌은
흙냄새 맡으면서 자연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셔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 돈 벌어 일부러 밭농사 할 수 있는 땅을 사신 건데요. 그걸 본 남친은 외삼촌이 돈이 없이 밭농사에서 겨우 먹고 산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와, 김영석, 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이렇게 나온다. 어쩔래?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 너 사는 동네만 부촌이지. 어차피 니네도 잘해봤자 전세 아니겠어? 전 정말 앙큼해. 어떻게 지네 집 사정을 숨기고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냐? 와, 진짜 외할아버지 믿는 거 아니었는데. 니네 엄마 죽었으니 이제 너 돈 받기도 틀린 거 아니냐? 근데 니네 외할아버지 진짜 건물 있는 건 맞아? 있어봤자 뭐 후진 동네 옛날 벽돌집 하나 이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외삼촌은 왜 그러고 살겠어? 더 잘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내가 너한테 드린 공을 생각하면 진짜 이제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누나 캄캄할 뻔. 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했는데 니네 엄마 죽었다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 그럼 뭐라고 말하냐? 나 솔직히 5만 원 부주한 것도 아까워 죽겠어. 나 그거 돌려주면 안 되냐? 내가 그동안 너한테 쓴 게 얼마인데. 나 생각 같아서는 그거 다 돌려받고 싶거든. 와, 너 진짜 인간 말종이다. 어떻게 부조금을 돌려달래. 너 진짜 우리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그만 좀 징징거려라. 주기 싫으면 말고. 아무튼 나도 너한테 더 이상 이거저거 따지지 않을 테니까 너도 더는 나한테 들러붙지 마. 각자 인생 살자고. 남친은 짜증을 내며 먼저 나갔고 저는 뺨 한 대 얻어맞은 기분으로 그 자리에 남아서 분을 삭혀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요. 그리고 이 일을 저와 남친을 연결해줬던 지인한테 다 얘기했고 지인은 너무 기가 막히다면서 자기 모임 사람들한테 전부 이야기해서 일단 남친이 그쪽에 발을 붙이지는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남친 회사에 마음 먹고 확 터뜨릴까도 생각했지만 그게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게 될까봐 참고 또 참았죠. 그나마 그 인간이 외할아버지가 저와 남동생에게 엄마에게 줄 상당한 재산을 물려줬다는 걸 모른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고요. 외할아버지는 저와 남동생이 아빠도 없는데 엄마마저 돌아가셨다고 불쌍하다며 당신 처지보다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셨고 외삼촌과 외숙모도 저희가 유산을 받은 것에 오히려 찬성하셨지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엄마와 외삼촌 외숙모가 굉장히 끈끈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은 저를 약올리려고 일부러 자기네가 어떻게 사귀는지 사진을 보내고 여친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준다며 그 집 별장 영상까지 보내더군요. 저는 유치한 인간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전부 차단해버렸는데 어떻게 이메일로 또 자기가 그 여자랑 상견례하는 날이라며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그걸 본 남동생이 당장 때려 눕히러 간다며 난리를 쳤는데 전에 그 지인이 전화로 그런 남동생을 말렸어요. 그 인간 그거 수법이래. 그런 식으로 상대방 약 올려서 자기 얻어맞고 돈 뜯어내는 거. 아마 부조금 낸 거 아까워서 저러는 것 같아. 차라리 그 부조금 돌려주고 말아버려. 제 남동생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지었고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 뒤로 그 인간은 다시는 연락도 하지 않고 영상도 보내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엄마 잃은 슬픔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야말로 상처만 남은 결혼 해프닝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요. 5개월쯤 지났을까요? 외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물에 공실이 생겼는데 거기에 카페가 들어오게 됐고 저는 세입자와 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갔어요.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길을 가는데 저만치 앞쪽에 너무 낯익은 뒷모습의 남자가 보이는 거였어요. 바로 전 남친이었는데요. 옆에는 남친 누나가 보내줬던 영상에 나온 여자가 팔에 매달려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제가 갈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먼 발치에서 부동산 안을 보니 전 남친 커플과 부동산 사장만 있더군요.
저는 부동산 사장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 밖인데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상가 계약할 사람들인가요? 네, 맞아요. 그냥 들어오시지. 왜 문자 보내세요? 얼른 계약해요. 제가 잠깐 다른 데 들렀다가 가야 하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들어가서 한 방 먹일지 어떻게 할지 잠시 고민했죠. 그러는 중에 전 남친과 여자가 다시 밖으로 나오더군요. 저를 본 전 남친은 놀라서 눈이 커지더니 아래 위로 훑고는 피식 웃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여자한테 말했어요. 김영석 씨 여자친구 맞죠? 결혼할 거고요. 네. 어떻게 저를 아세요? 오빠랑 아는 사이예요? 오빠, 누구야 이 사람? 그런 여자 있어. 나한테 들러붙던 여자. 라는데 인간 같지 않은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참 바닥을 다 보이더군요. 내가 너한테 들러붙어? 말은 바로 해야지. 아가씨, 이 사람 정체 내가 알려줘요? 저한테 오만 사탕 발린 말에 배런함인 척 하다가 저희 집 못 산다고 아주 무례하게 저한테 연락 끊고 아가씨한테 간 거예요. 양다리였다고요. 네? 뭐라고요? 오빠, 이 사람 하는 말이 맞아? 아니야. 내가 너랑 결혼한다니까 정신 나가서 저래. 그냥 흘려들어. 지 엄마 죽고 애가 좀 이상해졌어. 현자, 너 내 여친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만 취해져. 알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네가 나 헤어지고 나한테 보낸 문자에 사진 영상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뭐, 너보고 나 포기하라고 보낸 거잖아. 와, 넌 네 누나가 말한 것보다 더 인간 말종이다. 누나가 뭐라고 했냐? 하여간 누나라고 있는 게 동생 인생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이 나왔어요. 아유, 왜 이리 앞이 시끌시끌한가 했더니 여기서 이러고 서 있으면 어떡해요? 오셨으면 들어와야지. 얼른 들어와서 계약하자고요. 사장님 말에 남친은 어리둥절해서 묻더군요. 누구랑 계약을 해요? 저기 저 사람이요? 네, 그 건물 주인이 저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대단하죠? 하긴 외할아버지 유산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거 안 까먹으려고 하는 것만도 야무진 거지. 아,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오세요. 남친이 놀라서 어버버 하는 사이에 저는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저 그 가게 이 사람 못 주니까 그렇게 아세요. 다시 내놓고 다른 세입자 알아봐 주세요. 아니, 왜요? 이 사람들 뭐 실수라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오시고 여기서 이러고 계신 건가? 부동산 사장님이 험악한 표정으로 남친과 여자를 보자 여자도 열이 받아서 얼굴이 빨개졌고 남친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와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남자가요. 저랑 결혼하기로 상견례까지 해놓고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니까 우리 유산 못 받는 줄 알고 자기 집안 대표라면서 부조금 5만 원 보낸 남자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자기가 연락 안 하면 끝난 걸로 알지 눈치도 없고 못 산다고 얼마나 모욕한 줄 아세요? 외삼촌이 밭에서 일한다고 돈 없는 줄 알고 완전 무시하고요. 야, 우리 외삼촌이 그 근반 전원주택 전부 분양하거나 세준 사람이야. 나 너 본색 드러낸 거 보고 일부러 그 말 안 했어. 현지야, 그게 있잖아. 그렇게 띄엄띄엄 제 이름을 부르자 여자는 완전 화난 표정으로 핸드백으로 전남친 팔뚝을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지 같은 자식, 감히 날 속여먹고 결혼하려고 했어? 이런 최악 저질 같은 인간. 야, 너 어쩔 거야? 혼수품 다 돌려내. 내 돈 뜯어간 거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악을 쓰는 사이에 저는 사장님과 가게를 다시 내놓기로 했고 사장님은 더는 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싸우라고 냉정하게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그 후로 전 남친은 저희 집 앞에 찾아오고 또 이메일을 보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오해라며 별 헛소리를 다 하더군요. 그러다 한번 남동생한테 걸려서 한 방 맞은 다음부터는 얼씬도 안 하게 됐지만요. 남친이 오지 않게 된 전날 저를 찾아온 남친한테 저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어요.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말이죠. 너 요새 스토커 처벌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알지? 네가 바로 그 스토커야.
네가 이제 백날 이메일 보내봤자 너 차단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인간아, 좀 인간답게 살아. 이게 뭐니? 그리고 네가 부조금으로 냈던 5만 원 지금 여기서 줄게. 저는 일부러 10,000원짜리 5장을 꺼내서 그 인간 얼굴에 뿌렸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요. 뭐 그게 아주 제 마음을 풀어준 건 아니지만 조금은 망신을 줬다는 게 위안은 되더군요. 전 남친은 결국 그 여자와도 깨졌는데요. 여자 아버지가 변호사인데다가 여기저기 인맥이 많아서 전 남친 회사에 임원까지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 아버지 친구분이 전 남친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눈치가 보였던 전 남친은 결국 회사도 그만뒀고 인간 말종인 거 여기저기 소문이 다 나서 전처럼 여자는 못 만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집에서도 완전 내 처진 모양이더라고요. 저랑 헤어졌을 때부터 누나랑 아버지랑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 여자 부모가 찾아와서 한바탕 했다고 해요. 그 후로 누나와 아버지는 전 남친 보고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자업자득이라고 전 남친은 지금 지 혼자 월세 원룸에서 살며 어디 중소기업에 겨우 취직해서 다닌다고 들었어요. 뭐 자기가 완전 봉잡을 뻔했는데 놓쳤다고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고 아주 깽판을 부린다네요. 그래봤자 누가 하나 그 인간 편들어줄 사람 없고요. 저는 그 후로 정말 인간 불신에 걸릴 뻔했는데요. 그나마 외삼촌 외숙모가 저를 잘 돌봐주셔서 그때의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사람을 사귀어 볼 용기를 내고 있어요. 움츠러들고 계속 상처를 끼고 있어 봤자 다 제 손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동생과 외할아버지도 더 자주 찾아뵙고 휴일에 외삼촌 밭일도 도와드리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언젠가 다시 남자와 사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때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저는 이번 여름에도 외삼촌 외숙모 남동생과 함께 해외여행도 6박 7일로 다녀왔어요. 외삼촌 외숙모는 자식들도 안 해주는 걸 제가 해준다면서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그게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나니 이렇게 제 옆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런 시간들이 금방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힘이 닿는 한 집안 어른들께 잘하고 남동생과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살려고 해요. 비록 부모님한테는 그 큰 사랑을 갚지 못했지만 동생과 외삼촌 외숙모와 잘 지내고 외할아버지한테도 잘하면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제 인생에서 제 옆에 있는 사람들만큼 소중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겠다는 것도 절실히 깨달았고요. 물론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도 저의 가족이 되어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아직은 제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코로나 유행 전에 결혼이 한번 깨진 적이 있는데요. 그 사연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남친이었던 사람의 어머니가 저희 집이 못 사는 줄 알고 무시하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는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차라리 그랬던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 있잖아요. 제 경우에는 이 결혼이 깨진 게 그랬어요. 평생 그런 속물 같은 사람을 시댁 식구들로 봐야 했다면 훨씬 더 험한 꼴을 봤을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집은 제가 중학생 때 아빠의 사업 실패와 친구분에게 당한 배신으로 잠시 어려워진 적이 있었어요. 친구분을 믿고 꽤 거금을 빌려줬는데 아빠 사업이 어려운데도 돌려주지 않고 뭉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딱 끊고
점수를 타더라고요. 그 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신 아빠는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몸져 눕게 되셨죠. 한 1년 정도였지만 그때가 저희 집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사실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과 투자 사업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심하게 쪼들리지는 않았는데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두워지고 위축되니 평소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져서 온통 초상집 같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하시는 일들도 좀 안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엄마는 워낙 강인한 분이셨고 실패나 고난에 쉽게 쓰러지지 않았기에 저희 집은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았어요. 물론 그 끝에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슬픔은 있었지만요. 저는 사춘기 때 집안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서인지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고 저희가 부자라고 티내지도 않는 게 몸에 배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선물 보내고 그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더니 사업이 어려워지고 큰 돈을 잃자 마치 바닷물이 밀려나가듯 그런 사람들이 저희와 연락을 싹 끊는 걸 봤거든요. 저는 돈이 있고 없는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너무 싫었고 남들이 저를 집안의 재력이 아닌 저 자체로 봐주길 원했어요. 그런 마음은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잘 이끌어가고 계셨지만 저는 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책을 좋아했던 저는 출판업계에 취직을 했고 거기서 착실히 경력을 쌓으며 제 월급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조금씩 주식 투자도 하고 적금도 들었죠. 그게 생각보다 아주 재미가 쏠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저를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선주야, 너도 좀 사치품도 사고 즐기고 누려. 그러다 남자친구도 안 생길까 걱정이야. 어째 너는 그렇게 요즘 젊은 애들하고 다른지 모르겠다. 사치품이 왜 필요해? 내 나이에 맞는 물건들 필요한 것만 사면 돼. 그게 지금의 내가 잘 사는 길이야. 네 동생 선이랑 너는 어쩜 이리 다른지 모르겠다. 선이 지가 벌면서 또 재미있게 쓰고 얼마나 즐겁게 사니? 엄마는 네가 그러지 않는 게 속상해. 엄마도 여행 가서도 그렇고 아무리 신제품 많이 나와도 예쁜 쓰레기는 안 산다는 주의잖아. 예뻐서 혹한 마음에 사도 나중에는 결국 버리게 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선이는 선이대로 즐겁게 살고 나도 나대로 재미있게 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선이걔도 그냥 돈 쓰는 것 같아 보이지? 절대 아니야. 걔가 주식 투자를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알아? 단기로 뺄 거, 장기로 묻어둘 거 아주 잘한다니까. 우리 이렇게 된 건 아빠 일이 제일 큰 것 같아. 그때야 힘들었지만 나나 선이한테 아주 큰 교훈이 돼서 나는 오히려 그런 일 겪은 게 잘 됐다고 생각해. 엄마는 제 말에 한숨을 쉬었지만 더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 제게도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출판한 책 한 권이 영상화되면서 그쪽 사람들과 만나다가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대기업 계열의 제작 관련 회사 사람이라 그런지 옷차림도 딱딱하지 않고 좀 자유분방해 보였어요. 그런 면이 제 마음을 끌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자기와 반대되는 것에 유혹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딱 그랬던 게 맞아요. 저와 남친은 문화적 취향이 많이 비슷해서 죽이 잘 맞았고 1년 반 정도 사귄 뒤에 결혼을 하기로 서로 약속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결혼한다는 말을 하니 잘 됐다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선주야, 네 남자친구 우리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몰라,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고 했어. 나 원래 그런 말 안 하는 거 알잖아. 그래도 결혼하는 사이면 제대로 말해야 되지 않겠어? 엄마, 다리가 어떤지도 말이야. 사실 엄마는 저희 어릴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적이 있었어요. 그걸 다 극복하시고 일어나셨지만 오른쪽 다리에 약간의 장애가 남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거든요. 엄마는
그게 내심 걱정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왜? 엄마 걱정돼? 괜찮아. 성호 씨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니야.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사람이야. 근데 나 우리 집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네. 성호 씨야, 나랑 결혼하고 나면 자연히 알겠지만 시댁은 또 다른 문제잖아.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나도 네가 왜 그러는지. 아니 더는 말 안 하마. 네 뜻이 그렇다면 엄마도 따를게. 엄마는 사업할 때는 카리스마 넘치고 단호하게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이는 분이셨지만 저와 여동생의 말은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저희들 뜻을 존중해 주시는 정말 좋은 엄마세요. 저는 그런 엄마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빠 때문에 집이 힘들었을 때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가 흔들리셨으면 저와 제 동생도 그대로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저희 집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요. 아무리 외할아버지가 막강한 재산으로 엄마를 밀어줬다고 하셔도 엄마가 강하지 않으셨으면 헤쳐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티도 전혀 안 내시고 사치는커녕 명품 백 하나 들 생각을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역시나 남친은 엄마가 지팡이를 짚으며 걷는 걸 봐도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밝고 지적이셔서 참 좋네. 다리 불편하셔서 힘드실 때가 많겠다. 라는 정도로만 얘기했을 뿐 그다지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남친이 그럴 거라 예상했어도 그런 모습을 직접 보니 내심 고맙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와 남친이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난 후였어요. 남친 어머니가 저를 보자고 회사 앞에 찾아왔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저희 회사 건물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맞은편 카페로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따라갔고요. 출판사라고 해서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서 보러 왔어. 근데 전에 땡땡 출판사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도 다 아는 유명한데 여기는 그 회사가 아닌데? 회사를 옮긴 거야? 네, 원래 출판 쪽이 이직이 잦아요. 저도 연차 쌓이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게 된 것뿐이에요. 그래도 이 출판사 이름은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웬만하면 전에 회사에 이직을 했어. 우리 성우처럼 대기업 계열 제작회사도 아닌데 남들 들으면 아는 출판사여야 내가 주변에 얘기하기도 좋은데 그런 건 좀 경솔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있을 때는 나한테 먼저 의논해라. 제 회사 문제를 자기한테 의논하라니 그닥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그 다음에 더한 소리도 했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아들 가진 엄마 심정이다 생각하고 들어. 장가 보내는 엄마들 마음이 어떤지 여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소리니까. 노인네 쓸데없는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아들은 아들이다. 아들 낳으면 세상 부러울 거 없고 일단 남편하고 시댁에서 대하는 게 달라져. 성우는 나한테 그런 애다. 나를 기살려주네. 그런데도 공부도 잘했지. 좋은 회사 들어갔지. 능력 있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겠지? 모든 엄마들 꿈이 내 자식은 정말 괜찮은 집안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 사실 그 꿈이 깨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착잡해서 그래. 아가씨처럼 그저 그렇고 앞으로 그닥 잘 될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들하고 한 배를 타겠다니 너무 순진한 것 같고 앞으로 인생 어쩌려나 싶어 걱정도 돼. 그러니까 내 말은 아가씨가 잘 해야 된다는 거야. 성호가 내가 만나보라는 여자들 안 만나고 아가씨랑 결혼한다니 나도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고 아가씨 받아들이는 거니까 알아서 잘하라 이 소리야. 저는 상당히 불쾌했지만 별말하지 않고 인사하고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남친에게 한마디 할까 하다가 우리 엄마한테 마음 써준 사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번 일은 저 혼자 마음에 묻고 지나가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상견례 날이 왔어요. 남친도 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셔서 남친 어머니와 남친만 나오고 저희도 저와 엄마 여동생 이렇게 여자 셋만 나온 조촐한 자리였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보자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까닥하며 제 인사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저희 엄마를 보더니 얼굴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인사하는 엄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선주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남친 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저희는 무안했지만 자리에 앉았고 약간 냉랭한 분위기에서 상견례를 마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 디저트를 먹고 마무리할 즈음에 남친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불쑥 이러는 거였어요. 아가씨가 좀 무난한 게 아닌가 했는데 뭐 어머니 뵈니까 그래도 잘 컸다 싶네요. 아가씨 평범하게 크느라 애썼겠어? 이 말 때문에 제 동생은 화가 나서 집에 와서도 난리를 쳤어요. 그거 완전 우리 엄마 다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자기는 뭐 그렇게 대단해서 향수 냄새 역하게 풀풀 풍기고 명품 옷에 명품 가방 들고 나오면 다야? 정말 웃겨.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그딴 말을 하는 거야? 언니, 형부 될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시댁은 영 아닌 것 같아. 시댁 분위기는 시어머니한테 달린 거 아니야? 동생이 난리치는 걸 보고 엄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엄마, 성우씨 어머니가 그런 말 하실 줄 몰랐어. 엄마에 대해 몰라서 그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괜찮아. 엄마 마음 쓰지 않아. 너만 가서 잘 살면 돼. 엄마는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위로해 주셨고 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남친도 자기 엄마가 지나쳤다면서 엄마한테 따로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그나마 남친은 자기 엄마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안심이 됐죠. 하지만 저와 남친은 결국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나 봐요. 다음날 남친 어머니는 다시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다짜고짜 할 말이 있으니 바로 내려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하실 말씀이 뭐예요? 아가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집안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아가씨도 그냥 받아들여야 돼. 나 우리 성호 다른 여자 선보일 거야. 네? 그렇다면 저랑은 파혼을 한다는. 아우, 뭐 파혼이라고 거창하게 말을 해. 어차피 뭐 식장도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거 아니었잖아. 날짜만 정했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호랑 헤어진다고 생각해. 내가 밤새 생각해 봤는데 나 도저히 성호 그 집 사이로 못 주겠어. 아니 이거 잘못하면 내 아들 평생 등골 빼먹게 생겼잖아. 저희가요? 저희 그럴 일 없는데요. 성호 씨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요. 어머, 이 아가씨 말하는 거 되게 웃기다. 아가씨 처지에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고 싶은 거야? 그래, 없이 살면 쓸데없는 자존심만 생긴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아니, 그런 친정엄마가 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그 장에 있는 장모 갑자기 어떻게 안 되리라는 법 있어? 원래 장에 있으면 건강도 안 좋다잖아. 나는 우리 아들 남은 인생 아가씨 같은 집안 노인네 병수발하다가 끝내게 하고 싶지 않아. 아가씨가 애초에 꿈이 너무 야무졌어. 우리 성호가 아가씨 짝으로 말이 돼? 아니, 넘볼 사람을 넘봐야지. 그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아무튼 성호한테는 아가씨가 헤어지자고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성호 씨 뜻은 아니고 어머니가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성호는 내 말 듣게 돼 있어. 걔 여태까지 내 말 거스른 적 없는 애야. 혹시라도 나중에 성호가 알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깊은 뜻을 알아줄 거라고. 막말로 아가씨네 집에 돈이라도 있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잖아. 내 아들한테 물려줄 재산 있으면 그거 보고라도 참지. 내가 이렇게까지 볼 거 없는 아가씨한테 왜 아들을 뺏겨야 돼? 내가 말했지? 우리 성호가 어떤 앤지. 그러니까 아가씨가 우리 성호 포기해. 나는 우리 성호 진짜 좋은 여자 만나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집 돈이 있었으면 파혼은 안 하셨을 거다 그런 뜻이네요. 돈이 문제네요, 돈이. 파혼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식장 안 잡았으면 결혼 준비한 것도 아니지 뭐. 아가씨 내가 맞췄다는 혼수값은 내가 물어줄게. 그래봤자 뭐 한복하고 내 가방밖에 없었잖아. 이 정도면 아직 결혼 준비 시작도 안 한 거니까 파혼 있단 말로 우리 성호 앞길 먹칠하지 마. 나 우리 아들은 정말 조그마한 티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아주 좋은 집 딸 만나게 해줄 거니까. 아가씨가 우리 애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동안 만나면서
성우한테 얻어먹은 것도 많았을 거 아니야. 얻어먹다니. 저는 그 사람이 밥값 다 내는 것도 싫어서 철저하게 더치페이 했었는데 남친 어머니는 뭘 몰라도 너무 모르더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돈 때문에 이러는 결혼은 못하겠네요. 제가 성호 씨 번호는 다 차단할게요. 찾아와도 만나지도 않을 거고요. 이제 알아듣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할게. 그런 엄마 데리고서 좋은 남자 만날 꿈도 꾸지 마.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적당히 아가씨 수준에 맞는 남자 찾아서 그냥 서민이면 서민답게 살아. 알았지?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 겉모습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라는 거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요. 돈 가진 사람들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아가씨한테 뭐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막말로 아가씨한테 돈 좀 있다고 치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수수하게 하고 다니겠어? 신발도 그렇지. 옷까지 하나 뭐 하나 비싼 티 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더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 아줌마 같은 천박한 사람이 입에 함부로 올릴 그런 분 아니에요. 아니 뭐가 어째? 이게 이제야 지 본성을 드러내네. 뭐? 아줌마? 야, 어디서 이름도 없는 중소출판사에서 책이나 찍어내는 게 감히 대기업 제작사 다니는 우리 아들한테 찝적대? 제가 미쳤다고 누굴 찝적대요. 아줌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어디 그 좋은 집안 여자가 누굴지 아주 궁금하네요. 꼭 그런 집안 여자 며느리로 맞으세요. 어머, 저게 끝까지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성호가 미쳤지 미쳤어. 저런 게 뭐가 좋다고 정말. 너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저는 남친 어머니가 방방 뛰는 걸 보면서 그냥 뒤돌아 나왔어요.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였어요. 그때 과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작가님하고 미팅이 있어서 카페에 갔다가 김 팀장이 어떤 아주머니랑 얘기하는 걸 듣고 말았네. 지금 일이 눈에 들어오겠어. 내가 외근 보낸 걸로 처리할 테니 집에 들어가서 쉬어. 이거 업무하고 연관된 명령이야. 과장님 배려가 고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들킨 게 너무 창피해서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리로 와서 가방을 들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며 마음 정리를 했죠. 남친만 생각하면 결혼 못할 것도 없었지만 저렇게 고집 센 시어머니라면 남친도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남친 어머니도 남친이 자기 말 거역한 적 한 번 없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인연이 아니었다고 쓰린 마음을 달랜 후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생과 엄마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결혼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성우 씨랑 결혼했는데 더 좋은 남자 나타나면 어떡해? 그 생각하니까 절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결혼 접었어. 언니, 잘했어. 형부는 기가 너무 약해 보이고 그 엄마는 너무 드세고 무례하게 짝이 없잖아. 그런 집 가면 고생길 훤히 열리는 거야. 난 완전 찬성이야. 엄마는 별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밤에 잘 시간인데도 잠이 오지 않았고 저는 속상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숨을 죽이며 울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엄마가 들어와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였어요. 선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다리 때문에 우리 선주. 엄마 다 눈치채고 있어. 우리 딸 착해서 말도 못하고. 아니 엄마, 이게 왜 엄마 잘못이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여자가, 그 미친 아줌마가 이상한 거야. 저와 엄마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동안 울었어요. 엄마는 제가 불쌍하고 미안해서, 저는 그 남자의 엄마가 괘씸하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자. 네 말대로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니? 아니면 엄마랑 평생 살자. 그럼 나 결혼 안 하고 엄마랑 계속 살아도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재미있게 살래. 저는 엄마한테 남친 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아주 기가 막혀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이 못 사는 줄 알고 그런 거구만. 하여간 돈에 눈들이 뒤집혀서 중요한 걸 못 봐. 내가 그런 거 한두 번 봤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봤잖아. 성호 씨는 안 그럴지 몰라도 그 여자는 보통 아닌 것 같아. 아마 우리 집 재산 알면 지 아들 대리사위로라도 들여보내라고 할걸? 나 그런 소문들 진짜 치가 떨려. 그러게나 말이야. 그래, 어디 얼마나 잘난 며느리였나 보자. 남의 자식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지 자식만 잘 될 줄 알아? 웬만해서는 남한테 나쁜 말 안 하고 흥분도 잘 안 하시는 엄마가 화가 나서 악담을 퍼붓는데 저는 은근히 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어쩐지 마음에 응어리도 풀리는 것 같았고요. 저는 남친을 만나서 받았던 반지와 목걸이를 돌려주고 이별을 고했어요. 남친은 왜 그러냐고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고 저는 결국 남친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성호 씨, 결국 어머니 거역 못할 거야. 안 그래? 그 말에 남친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그럴 거라 예상은 했지만 솔직히 아니라고, 저랑 꼭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기에 참 씁쓸했어요. 저는 그렇게 남친과 정리를 했는데 남친은 자꾸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를 못 잊겠다면서 자기가 엄마를 설득하겠다고요. 저는 남친 연락처도 차단하고 한동안 휴가까지 내서 남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가 저보고 새로 생긴 베이커리 카페에 가자고 하셨어요. 엄마 친구 희정 아줌마 있잖아. 그 딸의 유선이가 빵집 겸 카페라나 그런 거 차렸는데 이게 꽤 잘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카페 확장하라고 분점 내라고 투자 좀 했거든. 이런 쪽은 처음 투자하는 거라 얼떨떨하긴 한데 유선이가 야무지니 잘 해낼 거다. 외할아버지 건물 있잖아. 거기에 카페 새로 냈어.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좀 먹고 오자. 엄마가 웬일이래? 진짜 엄마 투자하는데 한 번 안 데려가더니. 네 취향에 딱일 것 같아서 그래. 선이는 벌써 갔다 왔댄다. 넌 내가 가자고 하면 안 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저는 엄마가 투자한 엄마 친구분 딸의 카페에 갔어요. 베이커리도 하면서 카페를 겸한 곳이라 어수선할 줄 알았는데 꽤나 고급지고 세련된 매장이더라고요. 엄마와 제가 매장에 들어가자 엄마 친구분 딸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투자자님 어서 오세요. 따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카페가 아주 예쁘네요. 빵 냄새, 커피 향도 너무 좋고요. 감사해요. 회사 동료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제일 비싼 디저트랑 홍차로 모실게요. 저와 엄마는 그렇게 밖이 내다보이는 좋은 자리에 앉아 특별히 내주는 비싼 접시와 찻잔에 맛있는 음식을 즐겼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이러셨어요. 엄마가 다리가 불편해서 네 혼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절대 그런 거 없어, 엄마.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줄 알아. 그래도 선주야, 앞으로 만나는 사람한테는 우리 집 얘기 너무 숨기지 마라. 네가 뭘 끔찍하게 싫어하는지 알지만 너무 감추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집이 어떤 줄 알기만 했어도 그 여자가 너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돈 좀 쓰고 살아 이거 사. 알뜰살뜰 모으기만 하지 말고 선이처럼 명품도 사고 그러라고. 알아. 근데 난 영 그런 데에 흥미가 안 생기는 걸 어떡해. 우리 딸 이럴 때 보면 나를 딱 닮았다니까. 그렇게 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웬 여자가 저희 앞에 오더니 혀를 차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바로 그 남친 어머니였어요. 참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너 여기 우리 성호 맞선 본 여자가 사장인 거 알고 온 거지? 뭐 어쩌자는 거니? 헤어진다 하고 물러섰으면 그만이지. 이제 와서 안갚음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어? 당장 나가지 못해? 아 진짜 지들 분수도 모르고 이런 비싼 동네에 있는 비싼 카페에까지 와서 진상들인지 원. 저와 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남친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무슨 상황인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전남친이 엄마 친구분 딸과 맞선을 봤다는 거죠. 내 예비 며느리 내가 지켜야겠어.
내가 오늘 안 와봤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내가 직원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얼른 일어나서 나가지 못해? 이봐요. 그쪽도 나이살이나 먹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딸 우리 아들하고 결혼 못 시킨 게 분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 다리를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죠. 댁 같은 사람 오면 손님들도 싫어한다고요. 어디서 남의 며느리 장사망치려고 이런 몸을 해가지고 이런 고급진 데를 와. 천하에 몹쓸 것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줌마, 그 입 닥쳐요.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사장이 예비 며느리라고요? 그래요. 그 예비 며느리 불러보세요. 어디 뭐라고 하나 들어보게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걔를 왜 부르니? 네가 무슨 짓 할 줄 알고.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나섰어요. 됐다. 내가 부르마. 거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네.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자초한 건 줄 알아요. 누굴 불러요? 미쳤어요? 남의 며느리를 댁이 왜 불러? 상종을 못해?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전남친 어머니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직원 한 명이 매니저한테 말했고 매니저는 저희를 보고는 사색이 돼서 바로 안으로 뛰어들어가더군요. 곧이어 카페 사장, 그러니까 엄마 친구분 딸이 불이 나게 저희한테 왔어요. 어머니, 선주씨, 무슨 일이에요? 사장은 저와 엄마를 챙겼지만 잘못 알아들은 남친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예,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저 누구시죠? 아, 저번에 만난 박성호 씨 어머님. 얘는 뭐 그렇게 딱딱하게 부르고 그래. 이제 곧 한가족 될 사이에. 예? 제가 한가족이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한가족이지. 아니, 그건 너무 이른 판단 같은데요. 저는 박성호 씨 이제 한번 만나봤을 뿐인데요.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이에요? 예, 이 사람들 여기 올 만한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이다. 특히 여기 얘 말이야. 우리 성호한테 목매서 남의 아들 인생 말아먹을 뻔한 애라고. 아마 어디서 너랑 성호가 맞선 봤다는 말 듣고 깽판 치러 온 모양이다. 이 사람들 행색을 봐라. 이런 데가 가당키나 하니? 나 원참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다니? 그 말을 들은 사장은 놀라서 눈만 껌뻑껌뻑하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이분은 저희 엄마 친구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매장 확장하는 데에 투자해 주셨고요. 이 건물도 친정 아버님 거라서 특별히 저희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게 편히 많이 봐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어머님이랑 손주 씨는 누구한테 목매야 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들이신데요. 뭐라고? 뭘 해? 투자? 여기 이 사람이? 남친 어머님은 어안이 벙벙해서 사장한테 몇 번이고 확인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전 남친 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이봐요 아줌마, 댁이 먼데 남의 디저트 시간을 망쳐. 그래, 여기 우리 외할아버지 건물이야. 엄마가 이 가게 투자하셨고 대체 몇 번을 물어봐요. 한국말 이해 못해요? 그런 이해력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그럼 너 니네 집이 못 사는 거 아니었어? 전 저희 집 못 산다고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외할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그때 엄마는 팔을 저으며 제 말을 막으셨어요. 됐다. 이런 사람하고 더는 말 섞을 필요도 없어. 이봐요. 댁의 아들 인생 망칠까봐 제 딸한테 그렇게 심한 소리 했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휴식 시간까지 방해하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요? 진짜 그 집안 수준 저열하게 짝이 없네요. 하마터면 우리 선주야말로 인생 망칠 뻔한 거 결혼 안 하고 끝나게 해준 거 그거 하나는 고맙습니다. 유선아, 너희 집 아들이랑 선 봤니?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 엄마라는 사람 하는 거 봐. 사람 겉으로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 안 어울리는 사람 찾아가면 무시하는 거. 내 달이 이렇다고 사람을 아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취급하는구나. 너 잘 봐도 이제 한 번 만났다니 네가 판단 잘하겠지만 이런 집안하고는 엮이지 않는 게 너도 편할 거다. 네 어머니 모처럼 오셨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선주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앞으로는 매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유선씨도 어떻게 알았겠어요. 보고 직접 판단하세요. 그리고 저와 엄마가 카페를 나가려는데 전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꽉 붙잡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얘, 왜 진짜 그런 말을 안 해서 사람을 오해하게 해? 아니, 왜 집이 이렇게 부자인 걸 숨겨? 그런 건 여기저기 알려야지. 네가 말을 안 해주니 내가 그럴 수밖에 더 있어? 그러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아줌마, 이거 못 나요? 진짜 사람 신경질 나게 하네? 제가 화를 내자 엄마가 전 남친 어머니 손을 찰싹 때려서 저한테서 떨어지게 했어요. 이런 교양머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겠지. 그거 알아요? 진짜 부자들은 그딴 짓 안 합니다. 왜냐고요? 그러지 않아도 있을 거 다 있고 남한테 보여줄 필요 없거든요.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좀. 아들 망신도 그만 시키고요. 엄마 친구분 딸은 밖에까지 나와 저와 엄마한테 사과를 했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 남친 어머니를 그렇게 갑자기 만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건 너무 화가 났지만 사람 많은 데에서 망신을 준 건 통쾌하긴 했어요. 그리고 멀쩡한 다른 여자 인생 하나도 구한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남친 어머니는 저희 집에 전화하고 과일 선물을 보내며 사과를 하고 싶다고 난리를 폈지만 저희는 선물도 다 돌려보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모르는 것 같더군요. 이미 남친 어머니 본 모습을 다 봤는데 저희가 그런 집안과 인연을 맺을 리 없잖아요. 그때의 소동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전 남친 어머니도 더는 저희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친구분 딸도 다시는 제 전 남친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답니다. 전에 제가 전 남친 어머니한테 심한 소리 들었을 때 집에 가서 쉬라고 배려를 해줬던 그 상사뿐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는데 능력 있고 자상해서 계속 호감이 갔고 남편도 저를 좋아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됐네요. 지금 저는 2살 딸과 남편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들 또 좋은 시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좋은 날을 맞으려고 힘든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